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AMD는 라데온 7000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럼 주요 발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라데온 7000 시리즈는 RDNA3 아키텍처가 적용되었고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AMD는 RDNA3 아키텍처 기반의 나비 31 GPU가 탑재되는 라데온 RX 7900 XTX와 XT를 공개했으며 공개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AMD에서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드웨어적인 변경점을 강조했는데요. 기술적인 설명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주요 변경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연산 능력에 있어서 7900 XTX는 61TFLOPS로 이는 이전 세대 23TFLOPS의 3배 가까운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칩넷 형식으로 제작된 GPU인 만큼 전력 소모와 발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던 제품인데 일단 AMD는 전성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전 RDNA2 대비 전성비는 54%가 향상되었고 이는 이전 RDNA에서 RDNA2로 넘어오면서 보여줬던 정성비 향상 부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 공개된 스펙상 요구하는 전력 부분도 7900 XTX가 355W, 700 XT가 300W로 전력 요구사항 부분은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인지 제품의 전원 공급도 듀얼 8핀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와는 전력 공급 부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기술적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AI 가속 성능과 추가된 2세대 RT 가속기입니다. 최근 그래픽카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AI 연산 성능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AI 가속기를 통해서 2.7배 AI 가속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전 세대 라데온 그래픽카드에서 약점으로 꼽히던 레이트레이싱 RT 성능이 새로운 레이트레이싱 가속기를 통해서 50%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MD가 상당히 강조한 내용 중 하나가 이 DP 2.1 버전의 탑재였습니다. AMD는 DP 2.1 버전 탑재와 새로운 AMD 레디언스 디스플레이 엔진을 통해서 이 4K 480Hz와 8K 165Hz의 대응뿐만 아니라 12비트 컬러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K 480Hz라든지 8K 165Hz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아직 없기 때문에 DP 2.1은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DP 2.1 버전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2023년부터 출시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함께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듀얼 미디어 엔진이 탑재되었고 이를 통해서 8K 60프레임 AV1 인코딩과 디코딩을 지원하며 또 AI를 통해서 비디오 인코딩의 성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이 성능은 어땠을까요? AMD는 RX 7900 XTX가 4K 게이밍을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공개된 성능을 보면 4K 해상도 기준으로 RX 6950 XT 대비 최소 50%, 최대 70%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타이틀의 경우 최대 60%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DP 2.1 버전 탑재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QH 대상도에서의 높은 프레임 성능도 강조했는데요. QH 대상도에서 에이펙스 레전드의 경우 300프레임, 오버워치2는 600프레임, 발로란트는 833프레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AMD는 성능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DP 2.1 버전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능이 향상된 만큼 프레임이 상당히 올라갔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DP 1.4 버전으로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700 XTX의 4K 게이밍 성능 관련해서도 FSR 지원 타이틀에서 FSR을 사용할 경우 200프레임에서 300프레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DP 1.4 버전으로는 프레임 출력에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의 8K 플레이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FSR을 적용할 경우 8K 해상도에서 96프레임을 출력한다고 합니다. 7900 XTX의 8K 게이밍 성능 부분에서도 8K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의 경우 콜 오브 모던 워페어 2가 FSR 적용 시 190프레임, 데스 스트랜딩이 148프레임, 8K 성도에서 언차티드가 FSR 적용 시 73프레임, 어크 바랄라가 96프레임을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높은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DP 1.4 버전으로는 출력에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성능에 대해서는 7900 XTX를 사용할 경우 4K 성도 기준으로 사펑 2077은 이전 세대 6950 XT와 비교했을 때
20프레임이 향상되었고 다잉라이트 2의 경우는 33프레임, 히트맨 3는 32프레임이 향상되었습니다. 대략 60%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MD는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기술을 활용한 FSR3를 공개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데모 화면을 보면 4K 상도에서 FSR2를 사용할 경우 60프레임이었지만 FSR3를 사용할 경우 112프레임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AMD는 FSR3를 2023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기술적인 내용의 공개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공개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엔비디아가 RTX 40 시리즈에서 새롭게 추가한 DLSS3에 포함된 프레임 제너레이션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AMD는 HYPR-RX라는 기술도 발표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프레임을 향상시키고 지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도 엔비디아의 리플렉스와 유사한 기술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FSR과 지연 시간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D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7900XT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능 향상이 눈에 띄고 또 이런 성능 향상을 갖추었으면서도 2.5 슬롯의 두께와 8핀 전원 커넥터를 2개밖에 사용하지 않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발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아직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실제품이 보여주는 성능을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은 12월 13일에 출시가 되고요. 판매 가격은 700XTX가 $999, 700XT가 $899입니다. 엔비디아 RTX 4090이 $1599, 4080이 $1199인 걸 생각해 본다면 AMD 라디온 700XTX는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성능 부분과 국내 판매 가격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RTX 4080보다 높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으로 훨씬 저렴하게 나온다면 소비자 기준에서는 라데온 7900XTX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발표 내용대로만 된다면 이번에는 리사수 누님이 글카 시장 한번 뒤집는데 성공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유튜브 로베스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